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김여정이 나서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9월 24일, 25일 연이어 담화문 형태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조선노동당 부부장이라는 이름을 간판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4일도 우리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25일 날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뭐이고 선전부 부부장이나 조직부 부부장은 뭘까요? 그리고 1부부장 직책을 달았을 때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과연 김여정은 지금 어떤 직책에서 조선노동당 비서들이나 당정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을 호통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7월에 있었던 이 3차 8기 3차 정치국 확대 회의 때는 주석단에 나와서 현석일과 같이 나왔는데, 이병철과 같은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박종천 당정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면서 이민군 총참모장이었던, 그리고 원수였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원수였는데, 김여정은 김정은으로부터 어떤 권력을 부여받았고 그 직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영원도 김여정에는 꼼짝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김여정은 조선노동당 조직부 부부장도 아니고 선전부 부부장도 아닌 당정위원회 부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김정은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당 간부들, 즉 당정위원회 비서나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 호통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바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있는 초급당위원회입니다. 당위원회죠. 자, 조선노동당 부장이든 당정위원회 비서든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든 간에 그들도 일개 조선노동당원입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기 전에 그는 조선노동당원이 먼저인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떼놓고 그도 조선노동당원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당 세포총회에 참여해서 세포비서 앞에서 자기 생활총회를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도 나는 당 세포의 한 조선노동당원이라고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적선집에도 나오고 김종일 선집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당전의 조직비서 지도자이기 전에 한 세포의 일반 당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세포비서의 권한을 세워주기 위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세포비서가 김종일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정위원회 그 세포비서가 있고 부문당 비서가 있고 그 위에 책임비서가 있습니다. 이 직함을 본부당 책임비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부당 책임비서는 대체로 조직부장이 없던 시절, 김정일 시대에는 조직부장이 없었습니다. 조직부장, 조직비서를 김정일이가 그 누구에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겸했기 때문에 조직부장도 없었고 조직비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1부부장이라는 사람은 여러 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부부장 겸 본부당 책임비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김여정이 지금 부부장 이름을 가지고 1부부장은 아니지만 조선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본부당 책임비서 역할을 함께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조영원이 됐던 최룡해가 됐던, 그리고 박종천이 됐던, 아니면 오수용이 됐던, 그 누가 됐던 모든 간부들은 조선노동당원입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지도원으로부터 말단 지도원으로부터 과장, 부부장,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부장, 비서에 이르기까지 조선노동당원인 것입니다. 이 조선노동당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당 생활총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당 학습을 해야 됩니다. 세포비서가 주는 과업도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을, 즉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을 당 생활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본부당 책임비서이며 부부장인 것입니다. 김정은은 바로 김여정에게 이 본부당 책임비서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정경택이를 불러서 호되게 질책을 하고 완전히 철칙됐는지 숙청됐는지는 모르지만 철칙시켜서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자기 비판을 쓰게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김여정이 그런 권한을 가졌는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김여정은 조선노동당 부부장 겸
그 어떤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부부장이면서 바로 본부당 책임비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금년 3월에 2021년 3월에 있었던 김여정 담화문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것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 부부장이라고 찍었습니다. 김여정이 3월달까지만 해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년도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조직부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했지만 금년도 3월달에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 부부장 담화 발표,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평양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 이게 금년도 2021년도 3월 30일입니다. 이때 담화문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남조선 집권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2020년 7월 23일 남조선 집권자가 저들의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를 행각하며 제 입으로 떠든 말들을 기억해보자. 자, 거대한 미사일의 위용과 함께 해상의 목표면들을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23일 날 했던 이야기를 지금 빗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한 사고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의 기념사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지되는 모순된 연설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6일 그 무슨 소해수호의 날 기념식, 2월 26일입니다 여러분. 소해수호의 기념식이라는 데에 나타나 남조선 집권자 대통령이죠. 한 기념사는 또다시 우리 사람들을 놀래었다. 이날 최근에 진행된 우리의 신형 전술 유도 탄도 시험 발사를 북한이 1500km 나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죠. 탄도미사일을 두고 이렇게 욕설하였다. 저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국민 여러분이 모두가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당국자가 작년도에는 이렇게 거대한 미사일 이용하면서 우리 지키고 있다는 이런 녹두를 했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처럼 비논리지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골고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도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다. 그때 바로 앵무새라는 말이 나왔죠. 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 주어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이다. 틈틈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는 것이 어떤가 싶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미국산 앵무새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을 다시 상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김여정이 이렇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 부부장이라고 그 직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노동당 김여정 담화문 여기 9월 24일 있고 25일 있습니다. 9월 15일에도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15일부터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아닌 그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돼버렸습니다. 책임비서를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본부당 책임비서 겸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직함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 이거는 제1비서직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본부당 책임비서입니다. 김정은이도 이 본부당 책임비서에게는 일개의 당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뭐라고 말했는지, 문재인 대통령 제70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다시 제안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비난했죠.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운동이 지속되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었던 나라들이 전쟁이 불씨로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적 기조부터가 초래되어야 한다. 세게 나갔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부부장이라면 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즉 김여정은 지금 이렇게 금년 3월 30일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라고 직함을 밝혔지만,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어떤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통합니다. 새롭게 신설된 제1비서보다
부부장 겸 당중앙위원회 본부당이라고 하는, 즉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을 모두 통솔하는 그 초급당 비서라는 직함이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영원이가 됐던 최룡아가 됐든 누구든 불러서 호통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본부당 책임비서가 바로 당 일꾼들 그리고 당 간부들의 당 생활을 보고받고 지적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혹독한, 마치도 김정은과 맞먹는, 물론 김정은이 동생이 돼서 이렇다고 하지만은 김여정이 이렇게 호통칠 수 있고 이런 담화문을 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바로 김정은의 동생이기 전에 이미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면서 그 직함 또한 본부당 책임비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당 간부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지적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김여정. 그래서 정경택이도 호되게 질책을 받고 지금 김일성 고급당학교에 가서 자하 비판을 쓰고 있는데, 김정은이 돌아오게 된다면 철직이 될지 총살될지 그때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여정의 직함에 대해서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